할아버지 정말 그 차로 마트 가실 거예요? 은평구 골목길에 울려 퍼진 페라리 엔진 소리. 평생 버스만 타던 86세 할아버지가 하루 100만 원짜리 오픈카를 빌린 진짜 이유.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발견한 할아버지의 비밀은?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어요. 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 차로 마트 가실 거예요? 2025년 5월 어느 화창한 아침,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 울려 퍼진 엔진 소리는 평범한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빨간색 페라리 오픈카가 골목길에 나타난 순간 동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86세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100억 원의 자산가이지만 평소엔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던 소박한 분이셨죠. 그런 할아버지가 갑자기 억 단위 스포츠카를 몰고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이거 빌린 거야. 하루에 100만 원이면 되더라고.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옆집 할머니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루 100만 원이라니요. 대부분 사람들의 한 달 용돈보다 비싼 금액이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50년간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부동산 투자로 거대한 부를 일궜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고 할인마트에서 특가 상품을 골라내는 분이셨죠. 그런 할아버지가 갑자기 페라리를 빌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철수야, 오늘 나랑 드라이브 갈래? 절친한 동갑내기 친구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야, 영수야. 그게 무슨 소리냐? 혹시 모터사이클이라도 샀나? 이따 보면 알아. 지금 당장 나와. 사실 박영수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소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밝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가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본 광경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색 페라리 오픈카에 앉아 있었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레이벤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영화배우 같았어요. 평소 낡은 체크 남방과 청바지만 입던 분이 오늘은 깔끔한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요. 영수야,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꿈을 꾸는 거야, 깨어있는 거야? 김철수 할아버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는 빨간색 페라리가 있었고 친구는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미쳤긴 뭘 미쳐. 오늘 우리 동네에 구경 좀 제대로 해보자는 거야. 평생 이 동네에 살면서 제대로 본 적이 있나? 박영수 할아버지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이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영수야, 진짜 솔직히 말해봐.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어제까지만 해도 버스비 2,000원도 아깝다고 투덜거렸잖아. 그런 내가 하루에 100만 원짜리 차를 빌리다니. 김철수 할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평상시와 다른 기운을 느꼈거든요. 그냥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날이고. 박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50년 지기 친구의 눈빛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간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친구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나이에 이런 차를 타게 될 줄이야. 우리 젊었을 때도 이런 차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김철수 할아버지가 가죽 시트를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촉감이 느껴졌어요. 두 할아버지가 페라리 오픈카에 앉아있는 모습은 동네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창문마다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할아버지들, 완전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마침 학교에서 돌아오던 초등학생들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찬사에 박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아봤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뿌듯함을 느껴봤을까요? 사진 찍어도 돼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기꺼이 포즈를 취해주셨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도 덩달아 카메라를 향해 V자를 만들었고요. 자, 그럼 출발해볼까? 철수야, 안전벨트 매. 박영수 할아버지가 엔진을 켜자 웅장한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속도는 시속 20km도 안 됐죠. 마치 처음 운전을 배우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동네 어르신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습니다. 미용실의 최순희 할머니는 영수 씨가 드디어 돈맛을 아는군이라고 웃었고 슈퍼마켓 사장 이종수 아저씨는 나이 들어 정신 나간 것 같네라고 혀를 찼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부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드라이브가 단순한 동네 구경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여행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나요? 어떤 추억이 가장 소중한가요? 영수야,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호등에서 멈춘 차 안에서 김철수 할아버지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평소 10원도 아껴가며 살던 박영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고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치 무거운 돌을 밀어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푸른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어. 김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지난달부터 소화가 안 된다며 병원을 다녔거든요. 단순한 위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췌장암 말기래. 김 교수가 길어야 석 달이라고 하더라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두 할아버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냐? 김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응. 이 돈을 가지고 죽으면 뭐해? 평생 아껴 살았는데 마지막엔 좀 써봐야지. 아껴봤자 누가 좋아하겠어? 박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오히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50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을 마지막 석 달 동안 진짜 의미 있게 써보자는 결심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아나는 우리 동네를 제대로 구경해본 적이 없구나 하는 거였어. 50년을 여기 살면서 맨날 집 마이너스 철물점 마이너스 집만 왔다 갔다 했잖아. 신호등이 다시 바뀌었지만 여전히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더 크게 울렸고 누군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어요. 야, 앞에. 신호 바뀌었어. 하지만 두 할아버지에게는 그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조수석 쪽 창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계셨어요. 박 사장님. 어머, 이게 무슨 차예요? 완전 영화배우 같으세요. 동네 예쁜 미용실을 30년간 운영해 오신 최순희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박영수 할아버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오던 분이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잠깐 빌린 거예요. 오늘 동네 구경 좀 해보려고 해서. 와, 정말 멋지세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우리 손녀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아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최순희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멋진 차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은 후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터뜨린 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순수한 기쁨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김철수도 함께 찍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박영수 할아버지의 미소는 정말 환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들 진짜 멋있어요. 우리 동네 최고예요. 지나가던 중학생들도 엄지를 치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박영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었는지를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사진을 찍고 난 후 두 할아버지는 다시 천천히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6살부터 20살까지 살았던 옛집 터를 찾아가는 거였죠.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길이 많이 바뀌었네. 박영수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70년 전의 기억이지만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때는 포장도로가 아니라 흙길이었고 지금처럼 빌딩들도 없었거든요. 저기 저 골목 안쪽이야. 우리 집이 있던 자리. 지금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었지만 박영수 할아버지에게는 70년 전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작은 한옥집이었는데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와 우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빨래를 하시던 모습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아? 겨울에는 연탄 한 장 아껴 쓰려고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잤어. 하지만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 박영수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인력거를 끌어서 돈을 벌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도왔어요. 그래서 하루 3끼를 먹는 날이 드물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때는 매일이 재미있었어. 친구들과 골목에서 구슬치기 하고 겨울엔 연못에서 썰매를 타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만큼 순수하게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김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둘 다 나중에 커서는 꼭 부자가 되어야지 하고 다짐했던 꼬마들이었거든요. 영수야, 우리 그때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을까? 글쎄, 매일이 새로웠나 봐. 지금은 모든 게 똑같은 것 같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구분이 안 가잖아. 두 할아버지가 추억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길모퉁이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봤던 그리운 냄새였어요. 저기 붕어빵집이 있네. 작은 포장마차에서 젊은 사장이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가게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픈카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가 달라서인지 아니면 마음이 달라서인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거든요. 할아버지들 붕어빵 드셔보세요. 오늘 첫 손님이에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 미래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우와, 이 차 진짜 멋있어요. 페라리잖아요. 할아버지들이 타고 오시니까 더 멋있어 보여요. 완전 영화 같아요. 젊은이의 순수한 감탄에 박영수 할아버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젊은이에게 이런 인정을 받아봤을까요? 학생 붕어빵 얼마예요? 한 봉지에 1,000원이에요. 5개 들어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붕어빵 2봉지를 샀습니다. 겨우 2,000원이었지만 그 맛은 70년 전 어린 시절의 기억과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명절 때 한 번씩 사주시던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맛있지? 요즘 붕어빵이 이렇게 맛있었나? 그러게 말이야.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붕어빵을 먹어봤나? 사실 붕어빵이 특별히 더 맛있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인생의 작은 달콤함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학생 공부는 뭘 하세요?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졸업하면 창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장사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요? 참 대단하네. 우리 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박영수 할아버지는 젊은이의 당당함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는데 이 젊은이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멋있게 늙고 싶어요. 젊은이의 말에 박영수 할아버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니 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두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가슴을 울리는 만남이 이제 곧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작은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지시나요? 붕어빵을 먹으며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계속하던 두 할아버지 앞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후 3시 동네 세비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하교하고 있었는데 빨간색 페라리 오픈카를 본 아이들이 마치 연예인을 본 것처럼 일제히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페라리냐? 진짜 페라리야. 할아버지,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순식간에 차 주위로 1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에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아봤을까요? 할아버지, 이 차 진짜 억단이죠?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빌린 거야. 오늘만 특별히 타보는 거지. 우와, 그래도 진짜 멋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트럭만 타시는데 할아버지는 완전 달라요. 아이들의 순수한 찬사에 박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86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멋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특히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진심 어린 감탄은 그 어떤 찬사보다 값졌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저도요. 저도 같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페라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와 김철수 할아버지도 기꺼이 아이들과 함께 포즈를 취해 주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진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차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 이 아이 혼자만 박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묶은 단발머리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서연아, 왜 그런 걸 물어봐? 옆에 있던 친구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아픈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할머니도 아프실 때 이런 얼굴이었거든요. 순간 박영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문의도, 오랜 친구도, 심지어 가족들도 겉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고통을 이 어린아이가 단번에 알아본 거였거든요.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우리 할머니가 췌장이 아프다고 하실 때요. 웃으려고 하는데 눈이 슬퍼 보였어요. 할아버지도 지금 그런 눈이에요. 아이의 말에 김철수 할아버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웃으려고 애썼지만 눈 깊숙한 곳에는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면 꼭 병원에 가세요. 우리 할머니는 아프다고 말씀 안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아이의 순수하고 간절한 말에 박영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른 아이들도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 약속해요. 아프면 꼭 병원 가시고 다음에도 또 멋진 차 타고 와서 보여주세요. 그래, 약속이야. 박영수 할아버지는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간 후 김철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수야, 괜찮아? 응. 아니, 정말 괜찮아. 처음으로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이상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한 아이의 순수한 걱정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때 박영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100억 원보다 값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사람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하나이의 마음이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셨나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두 할아버지는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50년을 이 동네에 살면서도 이 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철수야,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여행이었어. 그래? 멀리도 안 갔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나 봐. 박영수 할아버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하루 100만 원짜리 페라리를 빌렸지만 정작 가장 값진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환한 웃음, 붕어빵의 달콤한 맛, 아이들의 순수한 찬사, 그리고 50년 친구와 나눈 진솔한 대화. 이 모든 게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였죠. 영수야, 내일은 뭐 할 거야? 내일? 내일은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나 한잔하자. 평생 비싸다고 안 마셔봤거든. 김철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친구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철수야, 나 결심했어. 뭘? 남은 석 달 동안 매일 이런 작은 여행을 해볼 거야. 꼭 비싼 차가 아니어도 돼. 우리 동네에 내가 모르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깨달았거든. 그때 마침 동네 아이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또 왔네요. 약속 지키셨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에 박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행복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발견했을까요? 할아버지, 내일도 올 거예요. 내일은 이 차는 아니지만 할아버지는 올 거야. 매일. 정말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석 달뿐이라면 그 석 달을 정말 값지게 살아볼 생각이었어요. 오픈카를 렌탈샵에 반납하러 가는 길에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오늘 너 때문에 나도 깨달았어. 우리 아직 늦지 않았구나. 맞아. 여행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보는 거였어. 그날 밤 박영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내일 갈 동네 카페를 상상했어요. 그곳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00억 원이 있어도 하루 100만 원짜리 페라리를 빌려도 가장 값진 건 바로 옆에 있는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함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작은 행복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박영수 할아버지의 특별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거창한 해외여행보다 값진 동네 한 바퀴, 여러분도 오늘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